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장이 좀 어떠셨나요? 갑자기 큰 갭 하락이 나와서 놀라셨죠? 시장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라인이 있죠. 여기로 움직일 거다라고 한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대응을 했어요. 일단 인버스를 추가 익절을 했습니다. 추가 익절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단기 반등을 예측하고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한번 내일 보시죠. 일단 지금 현재 미증시는 아직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일단은 좀 미증시를 살펴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요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 파월 의장이 얘기했죠. 물가를 잡겠다. 이 원래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하면서 전 세계 경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상한 행보를 계속 보였어요.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던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폭넓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를 잡기 위한 액션이었겠죠. 근데 이제 와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AIT라고 기억나시나요? Average Inflation Target입니다. AIT가 2%대까지는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현재 Average Inflation Target이 2% 가까이 와서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서서히 규모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 체크하고요. 시장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P 500이 0.48%, 나스닥이 0.86%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왜 할까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겠죠. 아까 파월 의장이 물가를 잡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도 빅스텝을 하는 거죠. 연말까지 미국은 3.25%, 그 다음 3.5%까지 인상한다고 했어요. 한국은 그에 맞춰서 3%까지 인상하겠다라고 했죠. 그럼 일단은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오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할까요, 사람들이?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를 보기 전에 일단 미 금리 예상 흐름을 보면 6월에 0.75%포인트, 자, 자이언트 스텝이죠. 7월에 0.75%포인트, 자, 이것도 자이언트 스텝이죠. 자, 9월에 0.5%포인트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빅 스텝이죠. 이게 예전에 예상했던 거예요. 5월에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말 예상 금리가 3.25%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자이언트 스텝. 그러면 9월이 0.75%포인트가 오르겠죠. 그러면 0.25%포인트를 더 올리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너무 크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연말 예상금리가 3.25%로 예상이 되지만 좀 더 가봐야 3.5%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금리 인상 전후로 보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던 건데요.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나서 완만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안정이 됐고 다시 경기가 상승 국면에 들었을 때 금리를 완만하게 올리는 거죠. 근데 무언가 일이 생겼어요. 뭐 물가가 폭등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등등 악재가 발생하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안은 주가가 조정을 보였어요. 폭락하지 않고 조정을 보이는 뜨뜻미지근한 시장이 진행됐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을 했죠. 이게 과거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 상태죠. 그러면 6개월 정도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이 망한다, 자본주의가 망한다, 그 주식시장 전체가 가라앉는다, 뭐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달랐겠습니까?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이때도 금리 인상이 공격적으로 진행되니까 시장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온갖 그 어두운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엔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번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 상태에서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땐 여기서 조정을 보이고 시장이 안 좋아지겠지만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매우 높다. 그러면 상승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상승하느냐 플러스 어디가 바닥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거기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당면한 이런 어려움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금리 인상한다, 시장 망하는 거 아닌가,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주식시장은 끝날 거야, 이런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시야를 조금 넓혀서 보면
그런 좌충우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했었다라는 겁니다. 요것만 일단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좀 시장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국 S&P 500이 0.25%, 나스닥이 0.68 상승하고 있네요. 다시 상승하고 있죠. 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종목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술주 중심으로는 좀 상승하고 있는 게 보여요.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상승은 데드캣 바운스로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알파벳 뭐 약조정 TSMC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내일 시장도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야간 선물은 상승 중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상보다 미증시가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국 증시가 급락했던 건 미국 증시가 조정하는 걸 이미 좀 대비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 떨어지니 한국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졌네? 라는 생각에 야간 선물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시초가는 상승이다. 근데 지금 미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면 상승했다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방향을 타진할 겁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미국 증시 선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같이 보면 단기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스탁이랑 본드가 슬럼프다. 이건 뭐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파월 스트레이트 토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금융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2.18%, 코스닥이 2.81%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이거 굉장히 크게 떨어진 겁니다. 이 반등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흐름이었죠. 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충격이 그냥 좀 패닉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반대 매매가 나왔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시장이 너무 놀랬다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흐름을 봐야겠죠. 왜냐? 아직은 우리가 생각했던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피해본 사람만 3천만 명, 역대급 홍수에 집까지 통째로 쓸려나간 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천하의 삼성전자가 말이 돼 직장인 선호 대기업에서 사라졌다라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뭐 좋은 기업이죠. 예, 근데 뭐 그렇게 좋은 기업일까 싶긴 합니다. 애플 대거 팔고 투기적 매수만 서학개미의 두 얼굴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대거 팔았대요. 지금 현재 미증시도 떠나고 있죠. 예, 뭐 서학개미라고 다르겠습니까만은 동학개미도 떠나고 있고 서학개미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배의 상승에 베팅을 한다거나 이런 좀 공격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겠죠. 지금 보시면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빅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장이 두렵고 정말 공포가 오면 이 빅스가 폭등합니다. 근데 지금 빅스가 폭등 안 했죠. 지금 시장이 급락할 만한 조짐은 없습니다. 저 투자는 좀 올바라 보입니다, 저는. 근데 뭐 입절하는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계속되는 잭슨홀 폭풍, 나스닥이 0.3% 하락 출발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한 게 지금 충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파월 한마디에 무너졌다. 일본, 대만도 2%대 급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죠. 예. 아마 일본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내일 시초가는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발 검은 월요일, 코스피 코스닥이 2% 넘게 급락했다. 이게 무슨 검은 월요일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를 좀 잊었어요. 2% 떨어졌는데 검은 월요일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이 배가 부른 상태긴 하다. 약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 쇼크의 코스피 코스닥 2%대 하락, 환율이 1350원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들. 주식 큰 손도 어쩔 수 없네. 국민연금 상반기에 8% 손실이란 얘기입니다. 뭐 국민연금이라고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이 하락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손실을 안 봤죠. 이거는 환 차익을 본 겁니다. 예. 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투자한 거에서 환 차익을 본 거예요. 월가의 늑대 조던 벨포트, 비트코인 영해 수렴 전망 잘 알지 못해 생긴 것. 이거 완전 공격적인 제목인데요. 비트코인이 빵원이 된다고? 아니 이놈이 이분 약간 그분 닮았는데? 그 뭐지? 휴잭맨. 예. 다른 얘기고요. 일단 예, 이분이 예전에 2017년에 비트코인은 사기다. 가치가 영에 수렴할 거다라고 전망했대요. 근데 이걸 번복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는 비트코인을 충분히 자세하게 알지 못했고 이는 오해를 낳았다. 오해를 낳았다. 그럼 가치가 영에 수렴할 것이라는 게 오해였다는 거죠. 그는 2018년 3,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나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죠? 예.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때 영에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을 때는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네요. 예, 아무튼 뭐 다 떠나서 이분은 이제 이때 딱 이게 보이네요. 이때는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았고 지금은 비트코인을 투자한 상태일 겁니다. 그런 상태네요. 차트를 좀 볼까요? 어떤 걸 볼까요? 시장은 뭐 이렇게 흘러갈 걸 예상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내일쯤에 공매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량. 지금 삼성전자도 약간 지지선에 걸쳤죠.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에닉스. SK하이닉스 똑같죠. 이렇게 보면 의미가 없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뭘 샀을까요? 한국 항공우주를 많이 샀네요. 얘는 오늘 상승했네. 신고가 찍었네요. 예. 한국 항공우주 등 방산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저희가 작년에 제대로 봤다는 거겠죠. 예, 다른 포트에 있는 한국 항공우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 지금. 그리고 셀트리온이 반등을 했나요? 양봉은 그렸네. 근데 개파락이 너무 컸죠.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들어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왜냐면 코스닥 대장주기 때문에 그렇죠. LG화학. LG화학도 나쁘지 않고 지금 전반적으로 반등은 해줬어요. 근데 큰 반등은 못했죠. 양봉을 그랬다 뿐이지 급격한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봐달라는 댓글이 좀 있었는데 그 종목을 체크를 못했네요. 예, 다음에 보겠습니다. 근데 위포조선 나쁘지 않을 거고, 예, 나쁘지 않을 거고. 수성 같은 종목도 예전에 그 대주주 매도만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그래도 아직 고가권입니다. 고가권이다. 인스톱트는 예, 망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더 떨어져야 돼요. ST 바이오 센서. 얘가 지금 망가졌네. 얘는 얼마 전에 익절을 보고 좀 나갔었는데, 예, 얘는 신저가를 깼기 때문에 절대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은 쳐다보면 안 된다. 예, 요거는 좀 인지해야 됩니다. 쳐다보면 안 된다. 쳐다보면 안 된다. 근데 ST 바이오 센서는 미래를 타진할 만한 것도 애매해요. 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얘는 한동안 좀 하락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ST 바이오 센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잘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음, 얘는 약간 노코멘트 할게요. 예, 얘도 똑같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LG 엔솔 나쁘지 않죠. 얘는 하락장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참 튼튼한 포트 중에 하나죠. 강원랜드 얘도 나쁘지 않은데, 예, 강원랜드.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는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여행지가 붐비고 있죠. 예. 붐비고 있으면 GKL 똑같죠. 얘도. 예. 지금 현재 맥을 못 추고 있지만 얘는 반드시 상승한다. 예, 반드시 상승한다. 이거는 예,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아요. ES건설. 건설 관련주도 굉장히 유익 있게 봐야 됩니다. 제가 현대건설을 좀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 현대건설. 일단 뭐 국내 뭐 아파트 공급 이런 건 차치하고 중동 쪽에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중동이 지금 체질 변환을 도모하고 있죠. 예, 그런 거와는 좀 연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맥코리 인프라는 예,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금리랑 직격탄을 맞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맥코리 인프라 같은 종목의 매력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은행. 은행주 중에 기업은행은 굉장히 안 좋네요. 예. 다른 게 있나? 휠라홀딩스. 예, 휠라홀딩스. 얘도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근데 뭐 홀딩스로 바뀐 이상 쳐다볼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신풍제약. 이 건드시는 분 없죠, 이거? 신풍제약. 예. 신풍제약은 다신 건드리면 안 된다. 예. 다신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건. 상할 수도 있겠죠? 예, 상승할 수도 있겠는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도박을 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예, 투자를 하러 온 거지.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도박을 하는 거에 좀 익숙해졌어요. 도박을 좋아하시면 리니지 같은 게임을 하셔라. 그 생 도박 게임입니다. 화이트 진로, 율촌화학. 화학 관련주가 좋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율촌화학 이런 거. 율촌화학은 제가 약익절했는데 조금 아깝긴 하죠. 예,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길게 못 가져간 건 조금 패착입니다. 하미슬 이것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얘는 좀 다른 종류인데요. 얘가 휘토르 관련주죠. 예.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발생하면 좀 올라갈 건데 얘는 나름의 또 모멘텀이 있었는데 좀 테마주로 엮여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 종목을 계속 보면 또 시간이 갈 거니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하고 라이브로 종목을 보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투자 좀 어렵죠. 근데 경거망동하는 것만큼 위험한 투자는 없습니다.